퇴직금이나 개인 여유자금으로 창업하지 마세요. 창업의 정석은 남의 돈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갚지 않아도 되는 정부 지원금부터 저금리 융자, 그리고 투자까지 다양한 자금 조달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알면 도움되는 내 돈 안 들이고 사업하는 3단계 로드맵을 소개해 드립니다. 사업 초기에 매출이 없어 금융권에서 대출 받기가 어렵습니다. 이럴 땐 정부 지원금을 활용하세요. 예비 창업 패키지나 초기 창업 패키지 같은 정부 지원금은 갚을 필요 없는 공적 자금입니다. 그만큼 준비할 서류가 있기는 합니다. 이 자금으로 시제품 만들고 시장 반응을 테스트하세요. 내 돈은 생활비로 남겨두셔야 합니다. 이렇게 제품이 나오고 매출이 조금씩 발생한다면 융자를 활용할 타이밍입니다.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받으면 2%에서 3%대의 저금리로 큰 돈을 빌릴 수 있습니다. 이 돈으로 마케팅하고 지원을 뽑아 회사의 규모를 키우시면 됩니다. 이런 것을 레버리지 효과라고 부릅니다. 회사가 계속해서 성장한다면 이제는 투자를 받아야 합니다. 엔젤 투자나 벤처 캐피탈을 만나 자금을 수혈받거나 특히 정부가 투자를 매칭해주는 팁스 프로그램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혼자 하시기에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재당역 어려우시면 제 경영지원플러나 자금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장의 날개를 달아줄 겁니다. 1단계 지원금, 2단계 융자, 3단계 투자의 이 순서만 기억해도 창업 생존 확률이 확 올라갑니다. 센도 쓰지 마시고 똑똑하게 자금 조달해서 성공. 적인 기업 경영하세요. 창업 자금 내 돈으로만 하지 마시고 갚지 않아도 되고 매년 쏟아지는 정부 지원금을 활용하세요. 하지만 아무나 주지는 않습니다. K-스타트업이라는 창업넷 공고를 놓치지 않고 나에게 딱 맞는 지원 프로그램을 골라 합격하는 핵심 전략이 필요합니다. 딱 이것만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내 회사에 맞는 지원금을 골라야 합니다. 아직 사업자 등록이 없는 예비사장님은 예비 창업 패키지를 창업 4년이라면 초기 창업 패키지를 만 39세 이하 청년이라면 교육과 공간까지 주는 청년 창업사관학교가 적합합니다. 그 중에서도 지원금이 많은 대형 공고는 1월에서 3월에 집중되니 지금 바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합격 확률이 높은 회사의 비밀은 바로 팀 구성과 객관적 증빙입니다. 대표 혼자 북치고 장구 치면 안 됩니다. 개발, 마케팅 등 역할이 명확한 팀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잘 될 겁니다라는 주장 대신 특허, 시제품 영상, 그리고 고객이 써준 구매 의향서 같은 확실한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이게 심사위원을 설득하는 최선의 한방입니다. 당장 오늘부터 해야 할 일은 첫째로 창업넷 사이트에 가입해서 맞춤 알림을 설정하세요. 둘째, 팀원들과 역할을 나누고 필요한 증빙 서류 목록을 만드세요. 이것만 2주 안에 끝나도 합격 확률은 확 올라갑니다. 정부 지원 사업은 자금뿐만 아니라 멘토링과 네트워크까지 얻을 수 있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스스로 하기 어려우시다면 저희 경영지원 플러스의 전문가를 만나보세요. 돈 필요하다고 무작정 은행부터 가시면 안 됩니다. 담보 있어요. 매출이 적냐라며 거절당하기 십상입니다. 은행 가기 전에 이곳부터 들르셔야 합니다. 바로 정부가 보증서는 정책 자금 금융기관입니다. 금리는 낮추고 한도는 높이는 비법 따위분만에 알려드립니다. 그렇다면 정책 자금 어디로 가야 할까요? 도소매 서비스업이라면 신용보증기금으로 가세요. 일명 신보라고 그럽니다. 제조업이나 IT 특허가 있다면 시술보증기금이 유리합니다. 일명 기고라고 부릅니다. 난해관행을 거치지 않고 정부에서 직접 돈을 빌리고 싶다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문을 두드리세요. 일면 중진공이라고 부릅니다. 돈 좀 빌려주세요. 급해요. 은행에서 안 된다고 해서 왔습니다. 특별 담보는 없습니다. 이런 말은 긴물입니다. 대신 구체적인 상환 계획과 매출 증빙, 기술 자료, 보증이 필요한 논리적 설명을 해야 합니다. 내 사업은 확실히 성장하고 있고 보증서만 있으면 더 클 수 있다 는 걸 논리적으로 설득해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 당장 준비해야 할 거창한 서류는 없습니다. 사업을 잘 설명하는 사업계획서, 한 장에서 2장 요약본과 부가세바세 표준 증명만 챙기시면 됩니다. 요즘은 비대면 상담도 잘 되어 있으니 지금 바로 신보나기보 홈페이지에서 자가 진단부터 받아보세요. 현재 무엇이 필요한지 보이실 겁니다. 정책 자금은 빚이 아니라 사업을 키우는 레버리지 자입니다. 똑똑하게 빌려서 크게 키우시면 됩니다. 혼자 하기 어려우시면 경영지원 플러스의 전문가와 상담 받으세요.
사업 계획 쓰실 때 열심히 하겠습니다. 시장 반응이 뜨겁습니다. 이런 말은 정부 지원 사업 심사위원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심사위원을 단숨에 사로잡는 합격을 부르는 PST 사업 계획서 딱 2분 만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카페 사장님들이 재고 관리 때문에 힘들다 이렇게 쓰면 100% 탈락입니다. 합격하는 사업 계획서는 카페 운영자 120명 조사 결과 68%가 매월 원재료 폐기 비용으로 평균 23만 원을 손해보고 있다. 이렇게 구체적인 페르소나와 숫자로 문제의 심각성을 구체적으로 숫자로 보여줘야 합니다. 해결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좋은 기술이 아니라 파일럿 테스트 결과 재구매율이 몇 퍼센트인지 고객 획득 비용과 생애 가치 같은 핵심 지표로 증명해야 합니다. 다음은 스케일업입니다. 심사위원은 여러분의 꿈이 아니라 현실적인 계획을 보고 싶어 합니다. 요청하신 지원금을 인건비, 마케팅, 개발비로 어떻게 쪼개서 쓸 것이며 그 돈을 썼을 때 핵심 지표가 어떻게 변할지 3년치 재무 추정표로 보여줘야 합니다. 돈 주면 열심히 할게요가 아니라 이 돈으로 이만큼의 숫자를 만들겠습니다 라고 선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칭입니다. 우리 팀이 서울대, 삼성 출신이에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과거 프로젝트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성과와 숫자를 만들어냈는지를 적으십시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합격과 불합격을 가르는 건 결국 데이터입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사업계획서에 형용사를 지우고 그 자리를 숫자로 채우십시오. 데이터가 없다면 경쟁사 공시자료, 업계보고서라도 찾아서 넣으셔야 합니다. 법인 설립했으니까 이제 회사 신용으로 대출받으면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신설법인의 신용은 100% 사장님의 신용 점수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사장님 신용 점수 하나로 자금의 운명이 갈리는 이유와 당장 실천해야 할 신용 관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은행에 갔는데 거절당한 초기 창업가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오해가 있습니다. 우리 사업 아이템이 이렇게 좋은데 왜 돈을 안 빌려주지? 이유는 간단합니다. 은행 입장에서 신설법인은 백지 상태, 이기 때문입니다. 재무 이력이 없으니까 은행은 딱 하나 대표님의 개인 신용 점수만 봅니다. KCB 기준 700점이 신청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점수입니다. 안정적으로 자금을 받으려면 그 이상은 유지해야 합니다. 신용 점수 깎아먹는 주범이 바로 가지고금입니다. 법인 통장에 있는 돈을 급하다고 그냥 뺏었으면 큰일 납니다. 회계상 불명확한 돈이 찍히는 순간 은행은 이 회사를 믿을 수 없는 회사로 낙인 찍습니다. 실제로 A사는 가지급금을 방치했다가 정책자금에서 탈락했지만 급여 규정을 만들고 회계를 투명하게 정비한 후에야 겨우 승인을 받았습니다. 법인 돈은 내 돈이 아닙니다. 딱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법인 카드와 개인 카드를 철저히 분리합니다. 섞어 쓰는 순간 회계는 꼬입니다. 둘째, 신용카드 한도의 30% 이내만 사용합니다. 한도를 꽉 채워 쓰는 건 나 지금 돈 없어요 라고 광고하는 꼴입니다. 셋째, 가지급금이 발생했다면 일자비로 기록하고 즉시 청산합니다. 이유 없는 돈, 문단 이론도 정부에 남기지 않습니다. 사장님의 신용이 곧 회사의 신용입니다. 매출은 그대로인데 대출 한도만 2배로 늘어나는 전략이 있습니다. 정부가 인정하는 간판을 달아주면 은행은 지갑을 엽니다. 초기 기업이 반드시 밟아야 하는 자금 한도 2배 만드는 인증 로드맵 3단계를 2분 만에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연구개발 전담부서입니다. 우리는 직원이 없어서 못해요라고 하시는데 창업 3년 미만 초기 기업은 연구원 딱 한 명만 있어도 설립 가능합니다. 대표님이 자격증이 있다면 대표님 혼자서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뭘 만드는 순간 세금 혜택은 기본이고 보증 비관에서 가정을 줍니다. 가장 쉽지만 가장 강력한 첫 단추입니다. 연구소를 만들었다면 6개월 안에 두 번째 단계인 혁신 성장유형 벤처기업에 도전하세요. 기술보증기금이나 신용보증기금에서 대출 심사할 때 벤처 인증이 있으면 보증 한도가 늘어나고 보증 비율도 좋아집니다. 남들이 1억 나올 때 벤처 인증이 있으면 2억까지 검토 대상이 되는 겁니다. 투자자들에게 보여줄 때도 벤처 인증서를 보여주면 신뢰도가 확 나갑니다. 마지막 3단계로 창업 1년이 지나고 매출이 좀 나오기 시작하면 메인비즈나 이노비즈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노비즈는 기술력이 강한 회사, 메인비즈는 마케팅이나 조직 관리가 뛰어난 회사에게 부여합니다. 이 인증이 있으면 공공기관 입찰할 때 가점을 받습니다. 대출뿐만 아니라 매출을 올리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기업 부설 연구소로 시작해서 벤처 인증으로 한도 늘리고 이노비즈나 메인비즈 인증 받기, 이 3단계 로드맵을 진행하세요. 혼자 준비하기 막막하다면 경영지원 플러스 전문가를 만나보세요.